시작하자. 우리 210쪽에 멘델의 유전 원리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멘델의 유전 원리, 여기 지금 유전 용어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유전 용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꼭꼭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걸 잘 해 주셔야지 요 멘델의 유전 법칙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하고가 좀 쉬워져요. 자, 먼저 유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유전은 너희들이 엄마 아빠 닮은 거, 그게 유전이야. 형질이 전달되어 가는 거야, 자손한테. 자, 자녀한테 형질이 전달되는 걸 우린 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형질은 무엇이냐? 옆에 용어 보세요. 모양, 색깔, 성질 등 생물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그러니까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뭐 성깔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질에 속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형질 자체는 여러 가지 특성을 얘기를 해요. 모양, 색깔, 그 다음에 성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질이 돼요. 근데 형질 중에서 대립되어지는 형질, 이걸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되어는 변이는 뭐야, 니? 변이. 자, 변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곱슬머리야. 근데 얘는 뭐 직모야.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서로 다른 형질을 갖고 있는 거. 오케이?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거. 이걸 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대립형질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것. 우리가 완두콩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완두콩 겉에 색깔이 노란색이야. 그런데 색깔이 녹색인, 초록색인 애도 있어. 그럼 얘는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이 서로 완전히 대립되고 있죠. 이런 걸 대립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형질을 유전자로 표현한 것, 그게 유전자형이야. 자, 너희들 체세포 안에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유전자가 있다 그랬지? 그걸 뭐라 그랬니?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 네, 상동 염색체였죠.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야.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 그러면 이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서 왔어? 엄마한테서. 하나는 누구한테서 왔어? 아빠한테서 온 거죠. 자, 이렇게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염색체 안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걸 유전자로 표현하는 거야. 겉으로 표현해지는 게 이 유전자형이야. 알파벳 기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예요? 꼭 알파벳 기호가 두 개가 있죠. 왜 두 개가 있니?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체세포가 상동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는 밑줄 쳐.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야. 그냥 눈으로 봤을 때의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좀 얘기할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완두 씨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라고 얘기했죠. 둥근 유전자. 자, 둥근 유전자를 R로 표시했으면 이거의 대립형질인 주름진 유전자. 자, 대립형질은 주름진 유전자는 스몰 R로 표시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유전자는 큰 Y로 표시했어. 근데 이 노란색과 대립형질이 초록색 유전자야. 그럼 초록색 유전자는 스몰 Y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약속 개념이야. 그러니까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니?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자, 여기 둥근 애. 완두 모양이 둥근해. 자, 유전자형 보세요. 이렇게 큰알. 자, 아까 큰알이 무슨 유전자라고요? 둥근 유전자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써야 되는 이유는 무슨 염색체 때문에? 상동 염색체 때문에. 그럼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아왔다고? 엄마한테서. 하나는 누구한테서? 아빠한테서 받아왔다고.
이해돼요까지? 자, 그런데 엄마 아빠가 둘 다 둥근 유전자를 줄 수도 있지만 엄마는 둥근 유전자를 줬는데 아빠는 주름진 유전자를 줄 수도 있죠. 그럼 그 아이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는 거야. 큰알, 작은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엄마도 주름진 유전자 주고 아빠도 주름진 유전자 줬어. 그럼 작은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너희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형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딱 봤을 때 둥근 완두가 있어. 그리고 주름진 완두가 있어. 이렇게 딱 두 가지야. 그런데 둥근 완두를 보니까 둥근 완두 안에는 유전자형이 큰알 있어도 둥근 완두인데 큰알, 작은알 있어도 둥근 완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둥근 완두는 유전자형이 모두 똑같아요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있어도 완두콩이 둥글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있어도 완두콩이 둥글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 구성이 같으면 우린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 구성이 다르면은 잡종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둘 다 둥근 완두인데 얘는 순종의 둥근 완두고 얘는 잡종의 둥근 완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주름진 완두는요, 스몰알만 있어. 그래서 주름진 완두는 순종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똑같으면은 순종, 대립 유전자가 다르면은 잡종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그러면 자가수분, 타가수분은요, 이거 우리 왜 꽃가루가 암술에 달라붙는 걸 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가수분이면은 같은 나무에 있는 꽃가루끼리 결혼시키는 거야. 같은 나무에 있는 꽃가루하고 암술하고 들러붙게 하는 거야. 같은 나무에 있으니까 뭐야? 유전자 구성이 똑같겠죠?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애들끼리 결혼시키는 거고요. 타가수분은요, 다른 나무 이렇게 결혼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케이. 자, 이게 대립 유전자예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자, 여기에 둥근 유전자가 있네. 그러면 똑같은 모양의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또 둥근 유전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긴 둥근 게 아니라 주름진 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큰알, 요는 큰알, 작은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유전자형이고요. 얘네 둘은 둥근 완두고요. 얘는 주름진 완두예요. 이거는 표현형이에요. 알겠죠? 표현형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 다음 유전자형은 그 아이의 유전자를 그대로 쓰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1, 2, 3번 한번 해보자. 휴. 자, 보자. 1번에 1번에 뭐니? 유전이죠, 유전. 자, 그 다음 2번에 1은 유전자형, 2는 표현형, 3은 순종, 4는 잡종, 5는 자가수분, 6은 타가수분이지요. 자, 그 다음 3번은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리을. 오케이? 대립 유전자끼리요, 똑같으면 돼요. 대립 유전자끼리가 똑같으면 돼. 자,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첫 번째다. 맨델이 사용한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맨델은요, 완두를 가지고 유전 실험을 했는데 뭐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잘 자라. 기르기가 너무 쉽네. 자, 그리고 한 세대가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 키우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고요. 자선수도 많아서 통계적으로 내기도 쉬웠고요. 자,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했어요. 그 다음에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그래서 해석할 수 있었고요. 자가타가 수분이 쉬워요. 그러니까 의도대로 내 맘대로 교배를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옆에 보시게 되면 7가지 대립형질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는 요 2가지 정도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모양이랑 그 다음에 색깔 정도만. 나머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만 계세요. 자, 먼저 잡종일대를 얻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종의 둥근완두하고요, 순종의 주름진완두하고요, 교배했어요. 그렇게 나온 첫 번째 아이를 잡종일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버이라고 돼 있죠. 순종의 둥근완두야. 둥근 유전자는 큰알이라 그랬죠. 순종이니까 큰알 있는 거야. 그 다음 순종의 주름진완두야. 작은 알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얘네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애를 낳으려고 그래. 자, 그러면 애를 낳을 때는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식세포는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만 온다 그랬죠. 오케이? 자, 감수분열 결과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알 중에 하나만 와요. 생식세포에는. 자, 그 다음 주름진완두에선 작은 알 둘 중에서 또 몇 개만 내려와? 한 개만 내려오는 거죠. 상동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생식세포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나죠? 자, 이게 감수분열 결과 만들어진 생식세포예요.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생식세포를 형성하고 둘이 만나서 된 아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큰알, 작은 알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잡종일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둥근완두와 주름진완두 순종끼리 결합을 해서 애를 낳는데 애들이 전부 다 둥근완두밖에 안 나와. 100%. 오케이? 자, 그러니까 표현형이 둥근완두야. 근데 유전자형은 뭐예요? 큰알, 작은 알이죠. 큰알, 작은 알. 자, 이 잡종일대에는요. 잡종일대에는 주름진 유전자가 있어요.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같이 있지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건 뭐야? 둥근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유전자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표현되어지는 걸 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숨어있는 걸 뭐라고 해?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우성, 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니? 우열원리. 대립형질의 다른 순종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일대에서는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를 우성, 나타나지 않는 거를 열성. 요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잡종일대에서는 여기 자손, 첫 번째 자손이죠. 잡종일대에서는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같이 있지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 얘는 둥근 애다라는 그런 뜻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자, 요번에는 자가수분을 시켜요. 이 아이를 자가수분시켜요. 자가수분시킨다라는 거는 뭐예요? 얘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끼리 결혼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잡종일대를 자가수분시키면은요, 자, 이걸 잘해야 돼. 잡종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 아니? 잡종일대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몇 종류니? 두 종류죠. 큰 알을 가진 생식세포 하나와 작은 알을 가진 생식세포 하나. 그리고 자가수분이니까 이쪽에서도 큰 알, 작은 알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큰 알 만나면 이 아이가 태어날 거고, 작은 알, 큰 알 만나면 이 자식이 태어날 거고, 큰 알, 작은 알, 작은 알은 이렇게 태어날 거야. 그런데 이걸 그래서 잡종 2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잡종 2대 결과 이렇게는 둥근완두인데 얘는 주름진완두네. 항상 둥근완두와 주름진완두가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요. 3대 1의 비율로 항상. 자, 다시 한번 잡종 1대의
자가수분, 그럼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두 종류. 큰 알을 가진 생식세포, 작은 알을 가진 생식세포. 그렇게 자가수분 시켰더니 애들이 4가지가 나왔는데 이 4가지 중에서 둥근 애가 3가지, 주름진 애가 1가지. 그래서 항상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3대 1의 비율로 항상 나타나더라.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기 분리법칙 별표. 자, 분리법칙. 쌍을 이루는 대립 유전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에 들어갑니다. 자,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생식세포에 들어가는 유전 원리. 자,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은요, 큰알, 작은알 유전자가 생식세포가 될 때는 하나씩만 들어가요. 분리돼서 들어가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율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네. 3대1로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유전자형 비율은요, 1대 2대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잡종과 순종의 비율은 몇 대면? 잡종과 순종의 비율은 몇 대면? 잡종과 순종 3대1. 뭐? 1대 3. 1대 잡종과 순종이죠. 잡종과 순종. 아, 진짜. 지금 뭐 성질 내냐 지금? 어? 이 새끼가 뭐 몇 점? 소리예요, 진짜. 잡종 순종이다. 뭐 자세히 때고. 아. 그러니까 미리 풀지 말고 설명을 들어 이 새끼야. 아 이게 어려. 뭐 몇 주 만에 만나서 아주 그냥 성질부터 내고 그냥 지랄이야. 자, 요것만 얘기하고 자, 순종은 뭐야? 대립 유전자가 똑같은 게 순종이죠. 이게 순종이야. 이것도 순종이야. 대립 유전자가 다르면은 잡종이야. 이거 잡종이야. 이거 잡종이야. 그래서 순종과 잡종 그러면 몇 대 몇인 거야? 1대 1이라고 얘기를 하는겨. 너 뭐가 이해 안 되는겨? 원래 쭈글쭈글하면 잡종 아니에요?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잡종이라고 하는 건 대립 유전자가 다른 게 잡종이에요. 대립 유전자가 다른 거. 그런데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얘는 뭐야?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자, 대립 유전자가 다른 건 얘야. 얘는 잡종이야. 얘는 순종이야. 이건 뭐야? 순종. 이거는 순종. 그래서 순종의 대립 형질을 가진 두 완두를 결혼시켰더니 누가 나와? 잡종 둥근 아이가 나왔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완두가 결혼을 했어요. 아니, 완두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요? 야, 이 새끼한테. 얘는 뭐, 저기 뭐야, 번식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도 애를 낳고 살아야지. 세상 모든 생물의 목적은 자기 자손을 낳기 위한 거야. 너희들도 꼭 낳아, 이 자식들아. 지금. 어? 이걸 들어야 돼. 쉬었다요. 용어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여기는. 용어를. 응? 자, 그럼 실험 결과 멘델이가 세운 가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유전인자는 부모에서 자손한테 전달되어 가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우열의 원리죠. 자, 우성의 성질을 가진 애는 표현되어지는 애고요. 열성의 성질을 가진 애는 표현되어지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식세포를 만들 땐 유전인자가 각각에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쌍을 이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별표 쳐야 될 게 이거예요. 검정교배. 얘들아, 큰알이면 표현형이 뭐니? 큰알이면 표현형이 무엇이니? 둥글다라는 얘기죠. 그럼 큰알, 작은알은 표현형이 무엇이니? 얘도 둥근 거죠. 그러니까 완두가 하나가 딱 있어. 둥근 완두가 있어. 그럼 이 둥근 완두가
큰알인지 작은 알인지 겉으로 봤을 때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유전자형을 우린 알 수가 없단 얘기지. 그럼 그 유전자형을 알기 위해서 뭘 하느냐? 검정교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둥근 아이인지 잡종의 둥근 아이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대립형질 열성 주름진 애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결혼시켜 보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결혼하면 100% 둥근 애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얘네 둘이 결혼하면은요, 둥근 애와 주름진 애가 1대1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주름진 애는요, 생식세포는 꼭 스몰 R밖에 없어. 근데 얘는 큰 R과 스몰 R 둘이 있죠. 그래서 스몰 R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 스몰 R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 우리는 검정교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옆에 한번 해보자.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해보도록 하자. 모르겠는 건 별표 주고 다시 또 설명 드세요. 다 보내주시면 돼요. 안 돼요. 조용하고. 자, 채점해보자. 1번에 자, 1번에 답부터 얘기하자. OOXX. 자, 자선수가 많아서 통계적으로 유리한 거고요. 타가 수분도 가능해요. 타가 자가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썼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대립형질이 다른 순종 개체를 교비하여 잡종 일대에서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나타나는데 잡종 일대에 나타나는 형질을 뭐라고 한다고? 우성이라고 하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우성, 열성, 나타나는 형질, 그 다음 나타나지 않는 형질에 대한 얘기예요. 3번에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4번 볼게요.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칠판 봐봐. 얘는 뭐예요? 순종, 잡종? 순종이죠. 순종에 노란 완두고요. 얘는 순종, 잡종? 순종이에요. 순종에 초록 완두예요. 둘이 대립 형질이죠. 대립 형질. 겉색깔이 노란색과 초록색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얘네들을 교배시켜요. 노란 순종과 초록 순종을 교배시킨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노란 순종에서는 생식세포에 큰 Y밖에 못 와요. 그 다음 초록에서는 작은 Y밖에 못 와요. 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더니 어떤 아이가 태어나겠어요? 큰 Y, 작은 Y인 아이가 태어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된 거야 이거? 그래서 얘는 근데 무슨 색이에요 지금? 노란색이죠. 자, 쟤네들이 결혼해가지고 노란 완두만 나와요. 그렇다면 초록 유전자는 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노란 유전자는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우성과 열성이야. 알겠죠? 분명히 얘는 초록 유전자도 있고요, 노란 유전자도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표현되어지는 거는 노란색만 표현되어져. 그래서 노란색이 우성, 초록색이 열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를 자가수분시켜요. 자가수분시키면은요, 똑같은 애들끼리 결혼시키는 거. 그럼 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 얘에 의한 생식세포는 몇 종류라고 얘기를 해야 돼? 2종류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큰 Y를 가진 생식세포와 작은 Y를 가진 생식세포 2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데 자가수분이니까 그 옆에도 큰 Y, 작은 Y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합을 하면은요, 이렇게 만나면 큰 Y, 큰 Y. 디귿은 큰 Y, 작은 Y. 큰 Y, 작은 Y. 리을은 작은 Y, 작은 Y. 자, 큰 Y가 있으면 다 노란색이에요. 큰 Y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다 노란색이야. 왜? 큰 Y는 우성이니까. 그러면 초록색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작은 Y, 작은 Y 있어야지만 초록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열성이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열성 초록색은 무조건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그러면 1번은 노란색이죠. 2번도 다 썼죠. 다 썼니? 큰 아이, 작은 아이, 큰 아이, 큰 아이, 큰 아이, 작은 아이, 작은 아이, 작은 아이. 자, 그 다음 3번은 몇 대 몇? 3대 1인 거죠. 잡종 2대에서 우성과 열성은 3대 1. 즉 노란색과 초록색이 3대 1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400개 중에서 초록색은 총 몇 개가 나와요? 100개. 100개가 나와요. 4분의 1이니까요. 그죠? 할 수 있겠죠? 어디로 가시냐? 216쪽에 요거를 먼저 좀 볼게요. 자, 노란색 순종과 초록색 순종이 결혼을 해서 잡종 1대가 나왔어요. 자, 큰아이, 작은아이, 노란색 잡종이 나왔고요. 얘를 자가수분시켜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렇게 짝, 이렇게 짝, 이렇게 짝, 이렇게 짝,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결혼을 할 때 하나씩만 붙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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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아이, 큰아이, 작은아이, 작은아이, 작은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표를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 거 한번 해보자. 이거 잘 봐. 얘는 큰알 작은알이고 얘는 작은알 작은알이야. 그럼 큰알 작은알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가지? 2가지죠. 작은알 작은알에 의한 생식세포는 몇 가지? 1가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하면 요것과 요것 2가지 종류만 나올 수 있어요. 둥근 것과 주름진 게 몇 대 몇으로 나와요? 1대 1로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표현형의 비를 쓰시오. 이거 표현형의 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둥근 완두하고요. 주름진 완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몇 대 몇? 1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800개를 얻었어요. 자손을. 800개 중에 둥근 완두는 몇 개 나오겠니? 몇 개요? 400개. 400개 나오겠죠. 오케이? 1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400개 나와야 되고요. 자손의 유전자형이 작은알인 완두는 몇 개겠니? 400개. 역시 역시 400개겠죠. 그럼 순종인 완두는 몇 개겠니? 400개. 그렇죠. 누가 순종이야? 스몰알. 요 놈이 순종인 거예요. 스몰알이 순종이야. 그래서 4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217쪽 먼저 좀 해볼까요? (217쪽) 218쪽 하고 13번까지 1번부터 13번까지 할 거야. 자, 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는 건 별표 치시고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할 거니까 1번부터 13번까지 일단 먼저 해보고요. 모르겠다는 거 중간중간 손 들어요. 자, 해봅시다. 1번에 1번 몇 번 나왔니? 5번. 잘했어요. 5번 나왔어요. 자, 우성은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다. 그래서 1번에 5번이고요. 자, 2번 봅시다. 자, 2번에 순종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2번에 몇 번? 3번. 오케이, 3번.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끼리가 똑같으면 돼요. 대립 유전자끼리가. 그래서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미음 같은 경우에 여기 대문자 여기 소문자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대립 유전자끼리만 똑같으면 돼. 오케이? 대립 유전자끼리만 똑같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3번이 되고요. 그럼 3번에는 몇 번이 될까요? 4번. 대립 형질은 그렇죠. 4번이죠. 꽃잎 색깔.
오케이? 같은 형질에 대해서 대립되어지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4번은요. 기억 리을. 기억, 니은, 리을이죠. 자, 자유로운 교배 가능하고 기르기 쉽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자, 둥근 한두가 RR, 주름진 한두가 스몰 RR. 자, 그때 얘의 생식세포는 큰 알밖에 못 와요. 얘의 생식세포는 작은 알밖에 못 와요. 둘이 만나면 큰 알, 작은 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에 뭐가 틀렸니? 잡종일 때는요, 몇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두 종류죠. 큰 알을 가진 생식세포와 작은 알을 가진 생식세포 두 종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갈게요. 그럼 잡종일 때 유전자 구성 염색체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일단 큰 알, 작은 알이죠. 그러니까 이거나 이런 건 틀렸고요. 큰 알, 작은 알인데 어떻게 있어야 돼? 5번처럼 있어야 돼? 3번처럼 있어야 돼? 3번처럼 있어야 돼요. 상동 염색체의 각각 같은 위치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이제 할 수 있죠. 여기 지금 노란색, 초록색 만났어요. 그럼 잡종일 때는 큰 Y, 작은 Y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뭐라 했어요? 못 찔리는 게 있구만 이거. 자, 그 다음 그래서 얘를 자가수분 시켰어요. 자가수분 시키면은 자, 여기 봐. 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짝, 요렇게 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Y, 큰 Y, 큰 Y, 작은 Y, 큰 Y, 작은 Y, 작은 Y, 작은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몇 번? 4번에 노란 완두가 잡종이 돼. 노란 완두가 다 똑같진 않죠? 큰 Y, 큰 Y도 있고요. 큰 Y, 작은 Y도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아요. 그럼 잡종 2대에서 순종과 잡종의 비율은 몇 대 몇? 1대 1이죠. 아까 얘기한 거죠? 자, 큰 Y, 큰 Y는 순종, 작은 Y, 작은 Y 순종. 요게 순종, 요게 잡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1. 그럼 잡종 2대에서 800개 얻었다면 초록색 완두는 총 몇 개? 몇 개? 200개. 200개죠. 4분의 1이죠. 3대 1이니까요. 그럼 2대에서 6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이 좀 잡종 1대와 유전자의 같은 것. 잡종 1대와 유전자의 같은 거는 얘네 둘이죠. 오케이? 4분의 2죠. 즉 2분의 1이네요. 그럼 몇 개? 300개가 되겠죠. 됐니? 왜 틀렸어? 잡종 1대와 유전자형이 같아요 라고 하면은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얘랑 유전자형이 똑같은 거, 얘와 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개. 그럼 11번에는요,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1대 1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1대 1로 나타나는 게 어떤 거니? 라는 거죠. 1번은 자식 나오면은 누구만 나오니? 여기 큰알, 여기 큰알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자식 나와버리면 큰알만 나타나죠? 자, 2번은요. 얘는 큰알이고 얘는 큰알이랑 작은알이랑 이렇게 있죠. 생식세포가. 그래서 만나면 얘는 큰알, 작은알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죠. 근데 둘 다 둥근 거예요. 오케이? 둘 다 둥근 거예요. 얘는 여기선 큰알, 여긴 작은알이니까 자식 애 나오면 이렇게만 나오죠. 둥근 완두밖에 안 나와요. 자, 얘는 큰알, 작은알 있고 얘도 큰알, 작은알 있으니까 몇 가지? RR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1대 2대 1로 나오는 거죠. 유전자형이. 자, 그 다음 얘는요. 여기는 큰알, 여기는 작은알. 근데 얘는 작은알만 나오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큰알, 작은알 둥근 것과 주름진 게 1대 1로 나오죠. 몇 번이 돼야 돼? 5번이 돼야 돼요. 이걸 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식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겠니?
간단히 그냥 생식세포 만든 다음에 결합만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2번은요? 12번은요? 옳지 않은 건요? 한 쌍을 이룬 유전자가 서로 다르면 두 가지 유전인자가 모두 표현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서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즉 우성형질만 표현된다라는 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아요. 자, 13번 가볼게요. 키 큰 애와 키 작은 애가 결혼했는데 키 큰 애, 키 작은 애가 1대1로 나왔대요. 근데 여기 키 큰 유전자와 키 작은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키 큰 게 우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키 작은 건 열성이야.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우리가 이 유전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요. 열성인 아이는 순종밖에 없어요. 열성인 아이는 유전자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성인 아이는요. 우성인 아이는 얘도 키 큰 거고 얘도 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성인 아이는 유전자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열성인 아이는 무조건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전자형을 막 쓰거나 그럴 때는 뭐만 먼저 찾아야 되느냐? 열성을 먼저 찾으세요. 어차피 유전자형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열성인 아이는 스몰 t고요. 그럼 얘가 이건지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키 큰 애도 나오고 키 작은 애도 나왔대. 키 작은 애가 나왔다는 얘기는 키 작은 애 스몰 t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고 스몰 t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가는요 라지 t 스몰 t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는 라지 t 스몰 t고 나는 스몰 t고 그래서 13번에 5번이 돼야 돼요. 됐나요? 울지 마요. 자, 더 어려운 거 가야 돼요. 214쪽으로 갑시다. 자,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 두 번째는요. 독립의 법칙인데요. 그래서 맨델 실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요. 두 쌍의 대립형질 유전에서 밝힌 유전 원리 독립의 법칙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요. 둥근 거와 주름진 거 또는 노란 거와 초록색과 같이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하나의 형질에 대한 유전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두 쌍 이상의 대립형질, 그러니까 둥근 것도 있지만 노란색도 있는 거야. 주름진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즉 모양과 색깔이 같이 유전이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있을 때를. 자, 그럼 모양에 대한 거 여기 RR, 색깔에 대한 거 큰 Y 이렇게 있죠. 그런데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요.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야. 그러니까 R 중에서 하나 와야 되고 Y 중에서 하나 와야 돼. 알겠죠? 야,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요거예요. R을 가진 염색체하고요. 그 다음 Y를 가진 염색체가 서로 유전자가 서로 달라요. 염색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요. R을 가진 애 하나, Y 가진 애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야. 염색체가 하나씩 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생식세포 했더니 얘는 무조건 큰 R, 큰 Y밖에 못 와. 얘는 무조건 작은 R, 작은 Y밖에 못 와. 그래서 둘이 결혼했더니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 이런 애가 태어나.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둥글고 노란 아이야. 오케이? 왜? 둥근 게 우성, 노란 게 우성이니까. 됐니? 자, 시작하자. 여기 이번에는 여기 두 쌍 형질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자, 얘에 의한 생식세포는 요거야. 얘에 의한 생식세포는 요거야. 둘이 결혼하면 요놈이 태어난다 그랬고요. 이 아이는 둥글고 노란색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자가수분시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가지 종류이라고 하는 거야. 자,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 오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종류, 요렇게 한 종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큰알, 큰아이, 큰알, 작은아이, 작은알, 큰아이, 작은알, 작은아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자가수분 시켰으니까 반대편에도 똑같이 네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든 아이들이 몇 가지야? 16가지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큰알, 큰알, 큰아이, 큰아이 이런 식으로 둘이 만나서 이런 식이야. 그런데 큰알을 갖고 있으면 다 어떤 애야? 큰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전부 다 둥근 애죠. 그리고 작은 알 있으면 어떤 애야? 다 주름진 애죠. 그러면 둥근 애와 주름진 애는 몇 대 몇? 몇 대 몇? 3대 1인 거죠. 자, 그 다음 큰 Y를 갖고 있으면 다 노란색이죠. 작은 아이는 초록색이죠.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도 몇 대 몇? 3대 1. 자, 그러면은 표현형으로 얘기합시다. 둥글고 노란색이 있을 거고, 그죠? 둥글고 초록색이 있겠죠. YY 있는. 그 다음 주름지고 노란색이 있겠죠. RR 있는. 주름지고 초록색이 있겠죠. RRYY 있는. 이해돼요? 자, 이거 세보면은요 몇 대 몇으로 나타나느냐? 9대 3대 3대 1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오케이? 표현형이 둥노 둥초 주노 주초가 9 3 3 1 이런 식이야. 그러면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에 대한 얘기를 보면 3대 1.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봐도 3대 1. 아까 앞에서 첫 번째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했을 때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 1로 나왔잖아요. 그죠? 잡종 2대에서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씨 모양과 씨 색깔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야. 모양에 대한 유전자와 색깔에 대한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돼요. 이걸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위적이야? 자, 그래서 두 쌍 이상의 대리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법칙에 따라서 유전되는 거, 이걸 독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립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염색체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유전자가 염색체의 다른 곳에 서로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 성립돼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1번, 2번을 먼저 좀 해볼게요. 1번, 2번 먼저 좀 해보자. 오늘 일찍 끝내요. 그럴 리 없어요. 자, 보자. 1번에 독립의 법칙이죠. 1번은 독립의 법칙이고요. 자, 2번 보세요. 이제 요걸 잘 봐. 잡종일 때 유전자형을 쓰세요. 유전자형을 쓰기 위해선 여기에서 생식세포가 얘는 이렇게고 얘는 이렇게라는 걸 알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이 결혼하면은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잡종일 때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종류예요. 생식세포 종류. 자, 그럼 얘에 의한 생식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쪽 R쪽에서 하나, Y쪽에서 하나 와야 돼. 그래서 큰 R 왔을 때 큰 Y나 작은 Y. 그 다음 작은 R 왔을 때 큰 Y나 작은 Y.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잡종 2대에서 둥노, 둥초, 주노, 주초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9대 3대 3대 1이래죠? 옆에 거 보고 하면 돼요. 옆에 거 보고. 그럼 잡종 2대에서 둥근 것 주름지는 3대 1, 노란색과 초록색도 3대 1 이렇게 되죠. 자, 1600개를 얻었다면 둥글고 노란색은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900개가 되겠죠? 16분의 9니까요. 그죠? 9대 3대 3대 1이잖아요. 됐니? 자, 마지막 우열 원리가 성립되지 않은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요
중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 유전. 우열관계. 그러니까 우열관계가 뭐야? 대립 형제를 가진 순종끼리 결혼을 했어. 그랬을 때 표현되어지는 것과 숨어있는 게 있어요. 우성과 열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된대. 우열관계가. 보시면 붉은색 분꽃하고 흰색 분꽃이 결혼을 했어. 근데 이때 나온 아이는 붉은색도 흰색도 아닌 분홍색이 나와요. 즉 붉은색과 흰색끼리는 우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홍 아이가 나타나고요. 얘를 자가수분시키면은요. 자, 자가수분시켜요. 그럼 분홍색 아이는 RW잖아요. 그럼 얘에 의한 생식세포는요. R과 W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R, RW, RW 그 다음에 W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1대 2대 1인데 표현형도 1대 2대 1이죠. 빨강, 분홍, 흰색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나요. 요거 얘기한 거야 지금. 즉 우열관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분리의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분리의 법칙이 뭐였니? 분리의 법칙. 이런 대립 유전자끼리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둘 중에 몇 개만 들어간다고요? 하나만 분리돼서 한 개만 들어가요. 이게 분리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잡종 2대에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 1번 해보자. 우열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맞지요? 왜 분홍색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열 원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분리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1대 2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타나죠? 이게 뭐예요? 유전자형의 비율하고 똑같죠?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모두 1대 2대 1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분리되어 각각 생식세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분홍색 분꽃은 모두 잡종이다. 분홍색은 뭐예요? RW니까 무조건 잡종일 수밖에 없지요. 빨간색 꽃잎 유전자와 흰색 꽃잎 유전자의 우성이다. 우열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오케이? 지금 설명 잘 이해했니? 넘어갈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6쪽의 밑에 거. 그러니까 216쪽의 밑에 거 보시게 되면은 요 표 있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저기면 요 표를 그려야 될 일이 있으면요. 다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킬 때요. 잡종 1대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4가지잖아요. 그 4가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16가지를 다 쓸 수 있으셔야 돼. 오케이? 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큰알, 작은알, 큰아이, 작은아이야. 그래서 얘에 의한 생식세포는 4가지가 나오죠? 근데 얘에 의한 생식세포는 몇 가지밖에 안 나와? 1가지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결혼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들아, 요거는 표현형이 어떻게 되니? 얘는 표현형이 어떻게 되니? 둥글고 노란색. 얘들아, 큰 알이 있으면 무조건 둥근 거야. 큰 알이 있으면 무조건 노란색이야. 알겠죠? 둥글고 노란색. 얘는요? 둥글고 초록색이죠. 얘는요? 주름지고 노란색이죠. 얘는요? 주름지고 초록색이죠. 자, 그래서 얘는 표현형의 비를 쓰세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쓰면 돼? 둥노 대 둥초 대 주름지고 노란색 대 주름지고 초록색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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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여기다 9대 3대 3대 1 쓰면 되니 안 되니? 자, 문제에서 나온 거는 자, 문제에서 나온 거를 잘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둥글고 초록색이 완전 몇 개입니까? 이거 지금 총 몇 개 태어났다 그랬냐면 2,000개 태어났다 그랬어요, 자손이. 자, 2,000개 중에 둥글고 초록색은 누구니? 이거죠. 4분의 1이네요. 그럼 몇 개 나와야 되니? 500개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주름진 완두는 몇 개 나와야 되니? 주름진 완두. 얘와 얘가 주름진 완두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네. 1000개가 주름진 완두가 나와야 되죠.
유전자형이 어버이 둥글고 노란색과 둥글고 노란 요거랑 똑같은 애가 이거죠. 4분의 1이죠. 오케이? 그래서 500개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겠니? 자, 빨리 뒤에 거 문제 좀 해보자. 여기 14번부터 17번까지 나와 있는 요거는요, 앞에 내용 보면서 하셔야 돼요. 내용 보면서. 오케이. 자, 해보자. 일단 22번까지 해주시고요. 서술형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봅시다. 자, 빨리 문제 시작. 자, 17번까지만 먼저 좀 풀어보자. 자, 먼저 14번 보세요. 14번에 몇 번 나왔니? 2번은 나왔니? 자, 여기 지금 어버이에서 R 중에 하나, Y 중에 하나, 생식세포가 이거고 얘는 이거고 둘이 결혼을 하면은 큰 R, 작은 R, 큰 Y, 작은 Y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둥글고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돼야 되는 거. 그럼 잡종 1대가 만든 생식세포, 잡종 1대는 뭐예요?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가지가 나와야 되느냐? R 중에 하나, Y 중에 하나 결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나오죠. 오케이?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16번에 잡종 2대 표현형 비는 9대 3대 3대 1입니다. 이거 둥글고 노란색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2번에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몇 대 몇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잡종 2대에서 3대 1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이랑.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잡종 2대에서 1600개를 얻었다면 주름지고 노란색 어딨니? 이거죠. 그럼 몇? 16분의 3이죠. 그래서 몇 개 얻어야 돼? 300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2번, 3번이 틀린 거예요, 지금. 됐니? 자, 그 다음 17번에 잡종 2대에서 800개를 얻었다면 이 중 가와 같은 표현형을 가진 완두는 이론상 가가 어딨니? 이거죠. 둥글고 노란색이죠. 둥글고 노란색은 얘죠. 둥글고 노란색이죠. 800개를 얻었대요. 그렇다면 둥글고 노란색은 이론상 몇 개를 얻어야 됩니까? 800 곱하기 16분의 9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몇 번처럼 돼야 돼요? 얘들아? 몇 개? 450개가 돼야 되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뒷페이지 한번 해보자. 다 못하겠다. 22번까지 빨리 좀 하자. 22번까지만 하자 오늘. 다 했어? 자, 18번 해보자. 18번에 4번이지요. 자, 여기 지금 초록색 완두, 둥글고 초록색과 주름지고 노란색. 그럼 얘가 R, R, Y, Y에 여기에 생식세포는 큰 R과 큰 Y, 아니 작은 R. 그죠? 자, 여기는 R, R, Y, Y에서 작은 R과 큰 Y. 요렇게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4번처럼. 자, 19번에는요.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2대에서 12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노란색 완두는 이론상 몇 개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3대 1로 생각하시면 되죠. 노란색과 초록색이. 자, 그래서 3대 1이니까 19번에는 5번이 되겠죠. 오케이? 답만 얘기하자. 20번에 5번이에요.
그 다음 21번에 5번이고요. 22번에는 4번인데요. 왜 다 그러니? 아이고 이거 풀이 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우리 22번만 설명하자. 22번에 키 큰 유전자 꽃잎 색깔 유전자의 설명입니다. 이랬는데 키 큰 유전자가 우성이고 키 작은 게 열성이야. 빨간색과 흰색은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서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독립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키 크고 분홍 꽃잎을 가진 애와 키 크고 빨간 꽃잎을 가진 애를 교배했어요. 자, 그러면은 키 크고 분홍 꽃잎 가진 애는 생식세포가 라지 T R 이렇게 이 중에 하나 짝지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라지 T W 스몰 T R 스몰 T W 이렇게 네 가지 종류고, 그 다음 얘는요 라지 T R 이렇게만 있죠. 그럼 얘는 크고 빨간 애고, 얘는 크고 분홍 애고, 얘는 크고 빨간 애고, 얘는 크고 분홍 애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크고 분홍색은 얘랑 얘죠. 그래서 2000개 중에 1000개가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